일본을 돕는다는 것, 이건 진짜 호구짓이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일본의 지진 발생,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게 했었던 일들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후쿠시마 쪽 바닷가에서 진도 7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딱 10년 만이거든요. 그동안에 일본 내에서도 큰 지진이 온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몇 미터짜리 대왕 오징어가 잡히기도 하고,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거 지진의 징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제 진도 7 이상짜리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일본은 이 지진의 강도를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것도 갈라파고스야. 네. 일본에서의 기준 진도 7이면 우리나라 세계 기준으로는 진도 9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센 지진이에요. 자, 어제 일어난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난 동일본 대지진만큼의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꽤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인들이 더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 동일본 대지진 때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동일본 대지진 때 2011년도 3월에 진도 7짜리 지진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진도 9짜리가 일본을 덮쳐요. 그래서 진도 7짜리 이번 지진이 전진 아니냐, 본진은 또 따로 오는 것 아니냐, 앞에 먼저 일어나는 지진, 또 뒤에 일어나는 본진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을 도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돕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속이 좁아. 저는 속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돕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본이 미워서 싫어서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일본을 돕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외로부터 받은 성금의 집계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1위가 미국, 2위가 대만, 3위가 태국, 4위 오만, 중국,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영국도 보이고 한국이 안 보여. 이 당시에 한국이 얼마를 모아줬느냐, 510억에서 530억이 모였어요. 현금, 물품 다 합쳐서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일본을 돕겠다고 봉사하러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집계해서 빼버렸어요. 한국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또 돕는다고? 호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호구짓을 하고 싶지는 않다. 자, 그러면 동일본 대지진 때 510억 이 정도 이상의 돈도 받고 물품도 받고 봉사를 갔었던 사람들 인력의 도움도 받아놓고 입을 싹 닦은 일본,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관광객들이 뚝 끊겼습니다. 무서우니까 안 가죠. 거기다가 뭐 다 무너졌고 복구하고 있고 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관광청 장관, 뭐 관광 관련된 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자, 한국에 찾아와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애국가를 불러요.
자,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면서 한국인 여러분들 일본에 관광 좀 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막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착한 한국 사람들이 그래, 일본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광 좀 가주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많이 가게 된 것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가 항공사의 물량 공세도 있었고 한국 관광지의 바가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야, 한국의 관광지에 가느니 일본 관광지에 가는 게 더 싸네, 아니면 비슷하네, 그러면 일본에 가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 다음으로 일본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래로 쇠퇴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죽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줬어요. 일본의 시골 풍경, 이게 굉장히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매력적이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 이런 일본의 큰 도시들 다 가봤으니 일본의 시골로 가보자. 이렇게 저렴한 일본 시골 관광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색다른 체험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본에 대한 관광 적자가 해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무엇을 했나요?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일본을 돕는다는 것, 이건 진짜 호구짓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협하죠. 속이 좁죠. 맞습니다. 저는 편협하고 속이 좁아요. 그래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일본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추가로 더 큰 지진이 와서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도울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요. 자, 이 사진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이명박이 옵니다. 그때 정중하게 이명박을 모시죠. 이거 전 못하거든요. 저는 속이 좁아요. 이 당시에 백원우 의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는 딱 그 수준이에요. 일본에서 더 큰 피해가 난다고 한다면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문재인 정부는 할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실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죠.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도움은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호구 취급을 그렇게 당했는데 또 호구 취급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자,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될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사건건 채널에 들어가시면 인기 동영상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일본 불매운동 9월에 데미지 세게 들어간다, 이 영상이 있는데 이게 1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일본은 한국인들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돈도 전달을 했고 사람들도 많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일본은 한국에게 도움을 받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유독 그렇습니다. 일본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이게 장사가 됩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일본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본인들이 좀 환장하고 있어요. 극우 세력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의 영상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그냥 일본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너무 재밌어해. 너무 좋아해. 환장해. 거기다가 세계적으로도 막 히트를 치니까 일본에서는 왜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드느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너무 잘 만드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의 본인들의 이 정체성의 갈등을 겪고 있어. 자, 일본의 어른들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의 10대, 20대들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 좋아요. 한국 화장품 좋아요. 한국 연예인들 좋아요. 한국 영화, K-팝 다 좋아요. 한국 음식도 좋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르신들이 봤을 때 저 철딱선이 없는 저 10대, 20대들 저것들 이러고 있는데 일본의 10대, 20대들은 왜 한국을 좋아할까요? 그건 일본의 우익 정권이 일본의 우민화 정책을 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뒤틀어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자민당, 아베 이런 애들이 우익들이 길게 정권을 잡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10대나 20대들이 굉장히 무식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무식해요. 근데 이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가르치질 않아요. 실제로 일본 젊은이들한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의 동맹국이 어디냐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멍청하게 있어라. 그래야 우익 정권이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다. 이게 일본의 정치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10대, 20대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한다. 지소미아 체결을 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거는 정치권 얘기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우리는 그냥 좋으니까.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재밌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럼 됐지. 정치권이 하는 얘기에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일본에 지금 큰 지진이 왔는데 추가적인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큰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일본을 돕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이 너무 좁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저처럼 속 좁은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